화창한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데스크 이현주입니다.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의 만성질환으로 여겼던 당뇨가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질병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난해 한국에서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요. 30살에서 39살의 당뇨 유병률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2005년과 비교했을 때요. 남성의 경우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한 조사는요. 당뇨병 학회가 지난해 공개한 조사 내용인데요.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0살 이상 전체 당뇨병 인구는 501만 7천 명으로 추산이 됐고요. 이 가운데 30대는 22만 7천 명, 40대는 75만 6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의 30, 40대 당뇨병 환자가 거의 100만 명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수치인데요. 젊은 당뇨병 증가의 주요 원인은 운동 부족이나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이 당뇨는요, 당장 자각 증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은 자신이 당뇨인지 잘 모르거나 또는 합병증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게다가 젊은 나이에 당뇨나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더라도 주위 시선 때문에 제대로 된 식단 관리나 약물 조절이 어려워서 당뇨병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자,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요. 조동혁 내과의 조동혁 원장 모시고 당뇨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주위에 좀 젊으신 분이 30대가 당뇨다 그러면은 조금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30대 당뇨야 하는 네. 생각이 저도 살짝 선입견을 갖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아니 왜 이렇게 요즘은 당뇨 환자가 많은가? 뭐 먹는 거에 문제죠. 예. 먹는 거에 아무래도 뭐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한국을 생각해 보면 예. 그때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는 소풍 갈 때 뭐 1년에 2번 플러스 뭐 무슨 특별한 날 뭐 네. 이렇게 먹는 뭐 1년에 10번에서 15번 이상을 먹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네. 지금은 하루에 몇 개씩 먹기도 하고 예. 그죠? 뭐 빵 같은 거 그렇잖아요. 맞아요. 과자 빵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거 한 번 먹고 뭐 다른 거 조절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식사를 예전에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농촌에 가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기계로 트랙터나 이런 걸로 안 하고 손수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새참이라는 걸 먹었어요. 아, 네. 그죠? 저도 촌에서 자라서 이제 그런 걸 봤는데 네. 그때는 새참으로 해서 이제 진짜로 밥에 그냥 이렇게 한 끼를 완전히 먹었단 말이에요. 네, 풋고추 찍어 먹고 예. 오이도 찍어 드시고 막걸리도 그러면 한잔 뭐 하시고. 요즘 뭐 쌀밥 안 좋다 탄수화물 뭐 이랬는데 네. 그때는 당뇨가 그래 많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그때는 거의 쌀밥 많이 드셨죠. 네, 예. 하루에 4끼를 먹는데 그죠.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즘은 사람들이 하루에 2끼를 먹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네. 요즘 많이 먹으니까. 네, 하루 한 끼 드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90%가 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하루에 한 끼나 2끼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 예. 가만히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2번이 있지는 않아요. 그죠? 예. 밥상을 차려놓고 예. 밥, 쌀을 먹는 숫자가 하루에 2번이라는 이야기지. 뭐 도넛 조금 먹었어요. 뭐 10시에 뭐 주스 마셨어요. 그리고 뭐 친구가 왔으니까 초콜릿 하나 먹고 빵 하나 먹고 이제 네. 12시에 이제 밥은 먹고 네. 뭐 2시에 또 뭐 누가 고구마 갖고 와서 먹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2끼만 먹었다 그래요. 점심하고 네. 저녁만. 아하. 그쵸? 예. 근데 70년, 80년대는 진짜로 2끼나 3끼만 먹었던 분이 많았죠. 그러니까 2끼를 먹었던 사람들은 가난해서 2끼를 먹었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3끼를 새끼 먹었잖아요. 먹었어요. 근데 네. 그럼 3끼를 먹었으면 거의
뭐니 반 이상은 세 끼를 먹었고 음흠. 뭐 그 중에 10명 중에 두세 명이 간식 뭐 3명, 4명이 음흠. 간식을 한 번에서 두 번을 했죠, 추가로. 그렇죠. 애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빼놓고는 네, 애들한테는 간식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70년, 80년대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걸로는 간식이라고 하면 딱 시간을 두고 이 간식이다 이렇게 먹었어요. 그죠? 맞아요. 네. 예, 학교에서 네. 우리가 2시 뭐 2교시, 3교시 끝나고 간식으로 뭐 우유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우유다 이러면서 막 간식이다 이렇게 먹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식사로 간식으로 음흠. 딱 인지를 하고 먹었어요. 네, 식사와 식사 사이에 예. 그 사이에 그러니까 먹는 오늘은 먹을- 네 끼를 먹거리. 먹었다. 그래서 네. 우유까지 네.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예. 요즘은 그렇게 먹은 거는 한 끼로 안 치거든요. 안 쳐요. 그럼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음흠. 국민들의 반은 세 끼를 먹었고 네. 뭐 30%는 40%는 네 끼를 먹었고 음흠. 10% 20%는 두 끼를 먹었는데 지금은 국민들의 뭐 제가 뭐 그냥 무슨 통계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대충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예. 뭐 70% 80%가 다섯 끼를 먹고 그죠? 다섯 끼에서 여섯 끼를 먹죠. 네, 네. 한 10% 20%는 열 끼를 먹어요. 거의. 그죠? 뭐 그러니까 열 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침에 네. 뭐를 먹고 아침. 10시쯤에 땅콩을 몇 개를 주워 먹고 11시에 뭐 초콜릿을 하나 먹었다. 이런 걸 다 끼니로 친다 하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때 잡곡밥을 먹고 뭐 야채 가지고 영양분을 잘 조율해서 먹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얀 쌀밥을 먹더라도 많이 안 먹는 것, 하루 33끼만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 그쪽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 서울에 있던 어떤 제가 그 대학교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식품영양학과에서 네. 서울에 지금 현재 있는 그 밥그릇을 파는 공장들을 더 돌아다니면서 네. 밥그릇의 사이즈를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식당들한테 납품하는 예. 밥그릇 사이즈. 그랬더니 1980년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의 사이즈가 줄어든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밥그릇.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80년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먹었던 밥그릇 크기는 지금 어른 밥그릇 크기보다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예, 굉장히 컸어요. 네. 근데 그때는 당뇨가 그렇게 없었는데 지금 네. 당뇨 뭐 얘기를 하면서 밥 먹지 말라, 쌀밥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밥 더 많이 먹었는데 네, 괜찮았다. 그러니까요. 예, 당연히 그건 맞는 말인데요. 네. 지금은 그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쌀밥에서 오는 그 타격이 네. 70년대의 그 타격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70년대, 80년대는 그것을 먹고 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 체력 소모가 있었고 맞아요. 노동을 했고 네. 그리고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도너스 오렌지 주스 먹고 샌드위치 먹고 밥 먹었으니까 네. 쌓이고 쌓인데 더 불을 지르는 것 같기 됐기 네,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로 뭐 쌀밥을 줄이라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출근을 하려면 집에서부터 버스 정류장까지도 한 10분은 걸었어야 됐어요. 맞아요. 네, 예. 버스 그리고 회사에 이제 도착을 하면 회사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회사까지 또 걸었어야 됐었고 네. 저도 고등학교 때 거의 집이 저 산 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버스 정류장까지 한 15분은 걸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한국의 학교들은 또 산 위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중고등학교에 걸어가면은 버스에서 내려서 또 막 15분 뭐 이렇게 걸어가야 됐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참 많이 걸었어요. 예, 그리고 먹는 것이 아무래도 훨씬 적었죠. 음. 지금 LA에 네. 식당에 가보면 2인분을 시켜놓으면 솔직히 3명 아니면 4명이 먹어야 돼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또 식당 가서 4명이 가가지고 2인분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또 시켜놓으면 다 먹게 돼요.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과식이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그냥 평균이 돼버렸어요. 네네. 일상생활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게 뭐 한국의 80년대도 과식은 했겠지만 특별한 날에 한 번 한 거지 그 다음에 안 했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날에 음흠. 식사를 적게 하고 대부분 그냥 매일마다 많이 하게 네. 되죠. 그리고 그래. 80년대도 우리 고기도 많이 안 먹었어요. 지금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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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따지면 정말 그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결국은 당뇨나 질병은 우리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네,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뭐 30대 초반 되시는 분이 당뇨로 처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진짜로 오셨어요? 30대 예, 초반 되시는 예. 분이?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오프닝 왔어요? 멘트 그런 그래가지고 내용 보니까 같네요. 이제 네. 당뇨예요. 그래서 네.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있고 콜레스테롤 그래서 약도 이제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면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되고 또 콜레스테롤도 높았고 예. 그랬는데 당뇨가 심하지는 않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약을 리필을 달라고 이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네. 그쵸? 네. 지금 그 정도 레벨의 약한 당뇨는 솔직히 약을 안 먹고 식생활 개선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네네. 예. 근데 그 개선을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30대는 참 애매해요. 왜냐면 30대 주위에 다 엉망으로 하고 있거든요. 먹는 게. 먹는 게 그렇잖아요. 엉망이죠. 뭐 술에 뭐 맥락 먹는 게 네. 좋은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70대 정도 되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건강하게 드시는 분이 꽤 많잖아요. 네, 많죠. 다는 아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70 정도 되신 분이 자기 친구들 몇 명 이제 심장마비로 죽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경각심을 갖게 돼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데 네. 뭐 이분도 30대 초반인데 나를 찾아왔다는 그 말 자체가 자기가 고쳐보고 싶었으니까 온 거는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친구들을 만나도 뭐 금요일 날 어디 나가면은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술자리 가도요. 그 안주가 굉장히 기름져요, 사실. 설탕도 네. 굉장히 많이 예, 들어가고요. 그렇죠. 설탕이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30대 뭐 나가서 놀지 마라. 뭐 음식점 가지 말라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 하면 몸이 망가지니까 아무리 약을 줘서 컨트롤을 한다고 해도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말을 좀 세게 할 수밖에 없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게. 오늘은 그렇게 세게 안 했어요. 근데 왜냐면 이분은 예. 30대 초반인데 네. 마음가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험이 있는데 예. 제가 그 보험을 못 받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찰로 주고 추가로 보겠다 해서 오신 분이에요. 네, 네. 그럼 다른 데서는 그냥 약만 처방해 주니까 이건 음. 아니다 생각이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이제 식단 이런 관리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그렇게- 아니,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안 해주시나요? 뭐 솔직히 예. 의사들이 예. 진료를 하지 강의를 하진 않잖아요. 아,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저는 이 방송 지금에서는 예.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리고 그렇지만 진료 시간에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1시간 뭐 강의해봤자 굉장히 적은 양밖에 얘기가 네. 안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그래서 유튜브로 유튜브로. 하는 게 예. 유튜브를 하면 제가 길게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진료 시간에 다 원하시면 그것도 그렇네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그렇지만 또 환자한테 말을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도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막 좀 화내신 분도 몇 명 있어요. 좀 많이 기다렸다고.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소위 좀 LA에서 바쁘신 의사 분보다 더 바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네. 실제로 그 바쁘시다고 하는 부분에 4분의 1밖에 환자를 안 봐요. 저희들이. 근데 더 바쁜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환자마다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예. 되는데 그래도 그게 충분하게 안 돼요. 식단이라는 게 네. 이 얘기를 10시간 여기서 아. 떠들으라 하면 충분히 10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청년분에게 뭐라고 간략하게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예. 식당을 가면 네. 그 어쩔 수 없이 뭐 많이 해도 그 많이 오더를 해도 다 먹지 말고 다 먹지 말고. 되도록이면 1인분이 2명 아니면 1.8명 정도의 포션이라 생각을 해라.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식당에서는 아무래도 설탕 같은 것도 많이 넣게 되니까
절반을 먹어야 된다 생각을 절반을 하면 먹어야 된다. 그거 거기부터 시작을 해라. 뭐 친구한테 친구 술 마시러 못 갈 수도 없는 거고 담배는 확실히 피면 안 되고 네. 술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술이 5번 술을 갈 많이. 거 한 2번 정도만 가시고. 예. 근데 이제 5번 갈 거 2번으로 30대가 가겠어요. 60대는 되는데. 조동현 원장님의 20대, 30대의 모습은 어땠을까? 의대에서는 술 많이 마셨어요. 네. 저는 술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의대 자체가 뭐 미국 의대도 그렇고 한국 의대도 그렇고 다들 술을 좀 과하게 마시는 스타일이 좀 있었어요. 고단해서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단해서 좀 풀고 항상 싶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뭐 그랬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술을 안 마시는데 네. 뭐 그렇죠. 그리고 네. 밤새도록 이제 공부를 계속 장시간 하다 보니까 깨 있어야 되니까 졸리면 뭘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먹기 때문에 또 졸린데 참 어리석은 짓인데 네. 좀 그렇게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네. 당뇨가 걸리게 되면 거기에 그 시점을 두고 자신이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점검을 해봐야죠. 사실 30대에 당뇨라고 그러면은 30대부터 약을 먹는다 그러면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했을 때 네. 70년을 계속 관리하면서 당뇨약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은 삶의 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약으로 조절을 했더라고 해도 식단 관리 뭐 생활 습관을 안 바꾸면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뭐 하나만 할란다. 그 하나만 하는 게 뭐 식단과 생활 습관을 고친다면 오히려 좋겠지만 네. 그걸 해서 이제 혈당을 확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예. 혈당이 안 잡히니까 그걸 다 하고 약을 추가로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혈당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뭐 당뇨가 심하게 오면 예. 어떻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진압이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심하게 왔어도 굉장히 간 결단력이 있으면 대부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굉장한 결단력이 필요해요. 네네.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 분 한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이제 이형 당뇨가 걸려가지고 왔는데 당화혈색소가 12 가까이 왔어요. 11.8인가 이렇게 됐었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로 왔는데 그래가지고 말을 되게 길게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쇼크를 먹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예전부터 당뇨가 있었는데 네. 쇼크를 안 먹다가 이제 좀 나이가 딱 타니까 뭔가 했는데 저를 찾아와서 그 얘기를 듣고 이건 해야 되겠다. 아하. 이래서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탄수화물을 끊은 거예요. 모든 탄수화물. 아하. 콩만 먹어요. 콩만. 콩하고 콩 진짜로 왔는데 두부하고 야채만 먹은 거예요. 예. 3개월을. 네. 제가 그래서 이걸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네. 대부분의 분들한테. 네. 근데 이분하고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같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셨어요? 석 달 동안 정상 수치로 됐어요. 정상으로 완전히 정상 됐어요. 수치. 어머. 약 하나도 안 먹고. 어머. 기적이네요. 하나 먹는구나. 예. 네. 그러면서 내가 한 6개월 되니까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40대 초반인데 먹는 그래가지고 즐거움이 내가 있는데. 언짢 좀 안타까워서 굉장히 좋은데 뭐 조금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이 콩만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콩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행복하시다. 친구 중에 한 명이 죽었대요. 네. 그러니까 살아 있으니까 이런 것 때도 네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너무 행복하대요. 베지테리안이 되신 거네요. 고기는 그러니까 아. 저기 그 탄수화물을 안 닭고기는 닭고기 이런 거 먹고 이렇게 네네. 하는데 이제 닭고기하고 야채하고도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네. 체중 관리한다고 닭가슴살하고 브로콜리만 3개월 먹었더니 막 그것만 봐도 토할 것 같다면서 토할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뭐 일주일, 2주일은 네.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네. 정도 일주일 정도는. 네, 근데 석 이제 달을 이게 하셨다. 길게 가기가 지금 한 1년째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1년째 그렇게 네. 하고 계세요. 저 예, 질문이 굉장히 있는데요. 좋아요. 지금. 베지테리안인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거의 모두 다 콩으로 만든 고기, 콩으로 만든 치즈, 뭐 다 콩으로 만든 걸로 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 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콩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콩을 좀 줄이라고, 예, 콩 예. 단백질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예, 들었다고. 그 나는 이제 뭐 먹어야 되나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단백질은 되나요? 우리가 고용량의 단백질은 권하지는 않아요. 네. 예, 콩 단백질이라 하더라도. 예. 네. 그래서 너무 많은. 근데 이제 이게 너 얼마나 많이 먹었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콩을 엄청난 양을 드시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뭐 두부를 하루에 뭐 5-6모를 맨날 먹고 있다.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할 수는 있어요. 베지테리언들은 그렇게 돼요. 예, 할 수는 있는데 치즈니 고기니 전부 다 콩으로 예. 만든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 식생활이 이 바꿀 때 예. 내가 뭘 먹고 싶은데 그걸 대처품을 하면 예전에 안 좋은 거 먹는 것보다는 좋아지는데 100%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네. 정신적, 내가 진짜 육체적으로. 고기를 먹고 싶은데 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고기를 안 먹고 뭐 가짜 고기 먹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네. 어, 욕망을 억누르면서 대체 예. 식품을 근데 먹으니까. 이제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니까 오래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제 환자들한테 그래요. 이 뭐를 먹고 싶어서 대처하는 것보다 내가 그거를 진짜 먹어야 되나, 내가 거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그걸 먹는 데에 대한 욕망의 충족이 왜 올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요. 충족이. 그쵸? 욕망의 충족이. 그 욕망 자체가 없어지면 좀 더 쉬워져요. 네. 그러니까 내가 꼭 고기를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억울해가지고 그거 만들어 먹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그거를 한 가지 음식 요소로 만드는 거잖아요, 가짜로. 네, 네. 그러니까 그 한 가지가 과다하게 먹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뭐든지 간에 과다하게 먹는 건 좋지가 않게 무엇이든지 된다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예. 하더라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를 안 먹는다면 고기를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면 먹는데 굳이 고기를 먹을 필요가 땡기지가 있을까? 않아요. 제가 지금 고기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솔직히 당뇨 환자들한테 고기를 먹으라고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고기를 먹으면서 속이 든든하고 그러니까 다른 탄수화물을 군것질을 안 하게 되니까 되고. 훨씬 나아요. 그렇게 네. 하는 게. 그런데 이제 뭐든지 간에 내가 만약에 쿠키를 먹고 싶다. 그러면 내가 왜 쿠키를 먹고 싶어 할까? 그 원리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쿠키를 맛있잖아요. 자꾸 네. 먹고 싶어져요. 네. 그럼 그게 왜 왔을까? 먹었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한번 먹으면 그 먹었던 경험 때문에 그 다음이 점점 더 욕망이 불어지는 거예요. 마약하고 똑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뇨는 탄수화물이 중독이라고 말하는 게 자, 당뇨는 탄수화물의 중독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중독이란 하네요. 말 자체가 네. 내가 뭐를 한 거에 대해서 계속 하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네. 그럼 첫 번째 안 했으면 괜찮아요. 네. 그러면 마약을 한 번 한 사람이 네. 그 한 번 했던 쾌락 때문에 계속 하고 싶잖아요. 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 마약을 끊으려면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죠. 끊어야, 딱 끊어야 아예 되잖아요. 끊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마약을 반만 하면 어때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예 끊어야 예, 돼요. 아예 끊어야 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네. 탄수화물도 아예 딱 끊으면 그 욕망이 확 줄어들어요. 그런데요,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걸 필요하진 않아요. 탄수화물이 필요하지 우리가 않아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네. 그게 없다고 해도 다른 걸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는 그게 꼭 반드시 필요하냐 아니냐를 말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탄수화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을까? 음흠. 죽지 않아요. 음흠. 근데 지방이 아예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단백질을 아예 하나도 안 먹으면 죽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이탈한 예. 바이탈한 그 영양소라고 하는데 예. 그 꼭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지방과 지방과 단백질이지 단백질. 탄수화물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1970년대, 80년대인데 그거는 약간 탄수화물이 그 만들기가 쉬워졌어요. 탄수화물 그리고 저장이 편리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정책적인 그런 요소가 되게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단백질은 고기, 뭐 우유, 뭐 이런 것들, 우유는 탄수화물도 있지만 네. 뭐 이런 것들은 perishable 그 프로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반 상하죠. 같은 거 네. 관리가 되게 어려워요. 네. 밀가루는 가루 그냥 네. 그대로 트럭으로 운전가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싸게 가려면 그러니까 영양적인 측면 쪽에서보다는 그냥 배 부른 쪽으로 정책이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야. 많은 국민들을 싸게 네. 그러니까 에너지원을 네. 주기 위해서 제일 싸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꼭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꼭 적당량의 탄수화물이 나쁜 거는 아닌데 네.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이 너무 다 많이 과도가 먹어요. 되게 맞아요. 됐죠. 네.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이 꼭 필요하다고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또 그게 내 머리에 박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수화물 그리고 이제 그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그런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쿠키 이런 걸로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모든 인더스트리가 발달하죠. 그런 것을 네. 이제 팔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권장하게 것들이 되고. 이제 네. 만들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요. 조동혁 내과, 조동혁 신장내과의 조동혁 원장과 함께 당뇨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시는 지인분 가운데요. 갑자기 한 달 만에 네. 그냥 병원에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를 하러 갔는데 암 4기 판정을 받으셔가지고요.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우아하고 지적이고 멋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마르지는 않으셨어요. 워낙 잘 드세요. 잘 네. 드셔서 마르시진 않았는데 얼굴이 주는 느낌이 생과 사에 지금 갈림길에 놓여 계셔서 그런지 지적이고 우아한 모습은 없어지고요. 그냥 너무나 얼굴 표정이 마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피폐해 보이는 그런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주위에서 아무리 많이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하더라도 당신 본인 자체의 인간성에 대한 삶의 본질이 굉장히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을 그분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 당뇨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분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지금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입은 말기 암이라든지 우리가 고치기 힘든 암이라든지 네. 특히 폐암 같은 경우는 손을 솔직히 쓰기 어려운 암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폐암 그래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대부분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췌장암 같은 경우도 네. 췌장암으로 극적으로 낫는 저희 친척분 한 분도 있기는 어휴. 하지만 네네. 진짜 그분은 럭키고 원장님의 대부분 도움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네. 거의 대부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티브 잡도 췌장암으로 네, 돌아가시고 맞아요. 네. 많은 유명 인사들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게 몇 년 안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우리들이 췌장암 검사를 안 하겠어요? 어허. 해봤자 예.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CT를 찍어서 췌장암을 발견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췌장암이라고 찾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안 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미리 내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서 해서 굉장한 초기에 어떻게 해가지고 알아서 그것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만약에 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사형 선고만 때려주는 것뿐이지. 네. 그리고 힘들게만 할 뿐이지 예. 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판단이 된 거는 우리가 건강한 사람한테 건강검진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분은 건강검진을 한 건 아니지만 그걸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떤 검사를 해서 우리가 손을 수는 없는 그런 큰 중병을 찾게 되면 그분의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만약에 뭔가를 못 해준다 하면은 그게 정말 찾기만 하는 게 옳은 건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약간 철학적인 면까지 들어간 거고 네.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의사학회에서는 이런 뭐 췌장암 검사는 하지 마라. 건강 검진으로 의심이 되면 해야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 거예요. 네네.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을 다 검사해달라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요구죠. 예. 그리고 그만큼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도 큰 임팩트를 끼쳐줄 수 있다는 거를 또 단면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분의 네. 얼굴을 보면서.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는 미리 알아가지고 고치면 어떤 특정한 최악의 경우를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이 만성질환이에요. 만성질환. 예. 뭐 그거- 고혈압, 당뇨. 예, 거. 그런 것들은 환자를 어떻게 생활 습관이나 습관을 바꿔주면 예. 굉장히 큰 임팩트를 해서 그 사람의 건강을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의 삶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네네. 예. 자, 다시 이제 정리를 마무리를 하면 당뇨나 뭐 고혈압을 비롯해서 우리가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환을 예방하려면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식생활과 습관 네.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식생활은 예, 식생활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소식이죠. 소식. 너무나 귀따갑게 들었지만 네. 귀따갑게 들은 이유가 예. 그게 옳은 말이기 때문에 모든 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소식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테크닉 네. 그리고 개개인의 요거는 요만큼만 먹고 요거는 요 조금 더 먹어도 될 수 있다는 거는 개개인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 검사를 하고 그 정도는 드셔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네. 거지.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식과 탄수화물을 줄이라 이거고요. 그리고 골고루 거기에 대해 먹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골고루. 이제 오래 가려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좋은 테크닉을 써서 먹는 거가 중요해요. 그 테크닉이라는 것은 이제 간식 같은 걸 하지 말고 뭐 하루에 2끼나 이렇게 먹고 소식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많이 먹어야 될 자리나 하면 많이 먹되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이제 단식 같은 것을 겸용을 해서 네. 거기에 대한 아하. 이제 컴펜세이션을 좀 하시는 것도 네. 하나의 테크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런 세세한 테크닉들은 솔직히 뭐 1시간에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 뭐 제가 유튜브 하는 거에서 좀 들으시든지 네. 지금 뭐 생방송은 제가 직접 뭐 일주일에 지금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화요일 날 오후 뭐 8시에 지금 방송을 정규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 가시면 직접 이제 질문도 하실 수 있고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아하.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다시 정리하면은 많이 먹지 마라. 네. 어쩌다 많이 먹게 되면 그 다음 날 네. 거기에 균형을 맞출 수 있을 정도만 먹어라. 네, 골고루 먹어라. 네. 네, 이 정도. 운동은요? 네. 운동은 고강도 간격 운동이 추천이 되고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3분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리 근육이 아파야 돼요. 약간. 다리 근육이 아플 정도로. 예, 네. 그래서 2, 3분 만에 관절이 아프면 안 돼요. 이제 네. 무릎 관절이 아프면 잘못한 거고요. 무릎과 이제 그 힙 중간에 네, 허벅지가 예, 땡긴다. 허벅지가 땡기고 아플 정도의 그런 운동을 해서 예. 2분, 3분 만에 숨이 차가지고 헉헉거리는 정도를 하고 그리고 3분 하고 1분에서 2분 쉬고 그리고 다시 3분, 1, 2분 쉬고 이렇게 해서 3번을 해서 15분 동안의 운동을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하시는 네. 게 좋은 가장 방법이네요. 그 심혈관계 질환에 어허. 도움을 줄 수 있고 당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유튜브에는 같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last name만 조 이렇게 검색하면 또 많은 네. 조시성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동혁 내과까지 검색을 해야 되나요? 네, 네, 예. 조동혁 내과 또는 조동혁 신장내과 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동안 유튜브에 뭐 1년 넘게 올리셨잖아요. 지금 한 3년인가 됐더라고요. 와, 제가 한 네. 지. 그러면 네. 엄청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의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한 식사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면 그러면은 고혈압, 당뇨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오늘도 좋은 얘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요, 조동영 신장내과의 조동영 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